늦게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 계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한국화를 하다가 이제 대학교에서 퍼포먼스 아트라는 것도 배웠고, 예고 때 이제 무용과 예무제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예고 때. 네. 네. 어딘 예고? 덕원 예고. 덕원 예고. 네. 미술과를 졸업하신. 거기서 이제 예무제를 보면서 그때 당시도 춤을 좋아했기 때문에 대학교 가면 취미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다가 대학 때 그 미술을 대학 때는 학부에 미술을 전공을 끝까지 하신 거죠? 네, 졸업까지 했죠. 그럼 전공은 대학 때 한국화. 한국화. 졸업까지 하시고. 네. 그러면서 같이 무용을 접목을 하신 건가요? 같이 배운 건가요? 한 3학년 때부터 배우기 시작을 해서 4학년 때는 졸업할 때 설치미술이랑 퍼포먼스로 졸업을 작품을 끝냈고, 그리고 이제 나 졸업을 하고 국민대 대학원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죠. 그 전에 이제 졸업 작품을 말씀하신 거고 설치미술로. 네. 한국화를 하셨는데 설치미술 졸작을 했어요? 그거 좀 의아한데? 커다란 비단에 콜라보를 한 건가? 비단에 이제 그림을 그렸죠. 제가 그림을 그리고 커다란 빛 안에? 비단. 비단에. 실크. 비단에. 네. 그래서 거기 이제 삼각형으로 이렇게 스페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하는 퍼포먼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뭐 이게 좀 비단이니까 비치잖아요 안에. 그러니까 그 그림이랑 움직임이 같이 보일 수 있게끔 설치를 해서 무용수들하고 콜라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과거로 돌아가서 처음 무용을 접한 거는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서 네. 현대 무용에 대해서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예를 들면 그때는 대학교 몇 학년이었죠 그때가? 거의 2학년 말에서 3학년 넘어갈 때. 느닷없이 왔어요 저한테. 네. 무용에 대해서 하고 싶다고. 내 기억으로는 뭐였지? 그때는 진짜 그냥 운동 겸 취미 겸, 그러니까 춤도 배우고 싶었고 이제 취미로 운동도 하고 싶고 한데 현대무용만한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그냥 정말 취미로 왔었던 거죠. 단순 취미로. 네. 근데 해봤더니 이제 너무 재밌었던 신세계였어요? 그쵸.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같은 뭐 예고니까 접하고 그냥 그런 거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그냥 취미로 덤볐는데 광명을 본 거지. 그러면서 졸작도 콜라보를 해서 그런 이렇게 만든 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더 이어가자면, 그러면 지금 그 학사를 그렇게 졸업을 하셨어요. 네. 그 다음 코스는? 그 다음에는 국민대학교 대학원으로 무용학 석사로 이제 진학을 하고. 완전 바꿔버린 거지. 네. 진로를. 네. 그래서 무용학 석사를 하다가 한 1년쯤 지났을 때 외국에 대한 좀 동경도 있고 꿈도 있고 그쪽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그랬다라는 것은 이미 무용을 많이 섭렵하고 정보도 많이 알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까지 됐다라는 것은. 그쵸? 그때 한 대학원 들어갈까지 2-3년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동안 정보도 많이 찾아보고. 그럼 공백기가 있었네. 대학원을 그 석사를 가기 전에. 네, 맞아요. 2-3년이? 한 2년, 3년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리 무용에만 올인을 했겠네요. 그쵸. 매진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 코스를 밟으려고. 네. 그러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신 거고.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갔을 때 좀 저한테는 공부가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약간 공부하려고 대학원 갔잖아. 근데 제가 느낀 점은 이제 학부를 졸업하지 않았으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 뒤쳐져 있는 게 느껴져서 약간 이방인 같은 느낌도 받고. 네. 그리고
부족함을 많이 느꼈죠. 학사를 놓치고 그랬으니 이미 그들은 4년을 하고 그렇죠. 그 전부터 네. 했을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음. 그럼 나는 학사를 가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그때 이제 유럽을 가야겠다와 학사를 공부해야겠다가 결합이 돼서 그럼 유학을 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폴크방이라는 학교를 진학하게 됐죠. 폴크방이라는 학교를 잘 모르실 테니까, 물론 무용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특히 현대 무용은. 그러면 그 폴크방 어떤 학교죠? 폴크방은 독일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독일에서 에센이라는 도시에서 네. 다들 이제 피나바우시는 알죠. 아실 거예요. 전공을 떠나서 피나바우시는. 네네. 피나바우시가 공부를 하고 졸업까지 한 이제 그 학교고, 그 피나바우시가 전수를 받아왔던 테크닉을 베이스로 가지고 컨템포러리한 움직임을 계속 연구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꽤 피나바우시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꽤 오랜 학교네요. 100년이 넘었죠. 사실 저도 가보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정면에서 보면 집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유럽의 건축 양식이 그쵸? 어떤 건물 하나에. 예. 그래서 학교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많은 학교가 있었을 텐데 왜 그 학교를 일단 제가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었던 거는 모던의 정말 베이직, 기초, 기본, 기본을 그 너무 뿌리를 찾고 싶었던 거군요. 네, 깊이를 배우고 싶었던 거죠. 심도 있게, 네. 심도를. 물론 화려한 테크닉 뭐 다 중요하지만 정말 그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 무용이 도대체 움직임, 내가 무엇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지 피나바우시가 말하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피나바우시 작품을 좋아해서 그런 레파토리도 배우고 싶었고, 그런 이제 탄츠 테아터라고 하는데 단지 연기, 춤의 연기 이런 장르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파토리를 배울 수도 있고 그 학교에서 학교에서, 들어가면 그리고 깊이 있게 테크닉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 피나바우시가 배워왔던 어떤 커리큘럼을 모던 테크닉을 배울 수 있어요. 그렇지. 그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더 지금은 조금 더 성장했을 테니까 훨씬 더 수업 자체가 많이 변화되어 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 피나바우시가 해왔던 테크닉을 베이스로 컨템포러리한 움직임을 더 지금 같이 배우고 있는 학교라서 이제 이런 스펙트럼이 어떤 식으로 넓어진 거죠? 예를 들면 과목부터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발레 모던은 매일 하고 매일? 네. 시간, 클래스당 시간은? 1시간 반씩. 1시간 반씩. 네. 그리고 역사랑 이제 해부학이랑 역사, 그러니까 무용의 사조를 얘기하는 거 아니면 그 나라의 역사를 말하는 거? 무용의 역사죠. 무용의 역사. 그리고 무용의학. 무용의학, 해부학 같은. 그리고 어떤 근육이라든지. 뭐 이제 이 현 시대 독일에서 어떤 무용이 있고 어떤 공연들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수업들도 있고, 그 포크 댄스도 배우고. 포크 댄스. 네. 그러니까 잠깐 어떤 흐름을 알아본다 그러면 뭐 공연을 보는 거, 영상을 보나? 영상도 많이 보고. 그 이제 독일의 그런 공연에 관련된 정보 홈페이지들이 있죠. 그거를 엄청 많지. 보면서 이 도시엔 이런 공연이 있고 이런 안무자가 있고 뭐 그런 현 시대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지를 다 보는 그런 수업인 거죠. 그런 수업. 그럼 아까 발레하고 모던이 있다고 했는데 학년별로 레벨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모던이나 발레는 1학년 때 정말 기본을 해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 기본이야? 네. 너무 기본이구나. 네. 그리고 2학년 때는 조금의 기본에서 심화돼서 테크닉들이 조금 더 컨비네이션이 좀 섞여 있는. 그리고 3, 4학년 때는 게스트 프로페서가 오세요. 와서 그래서 테크니컬적인.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플로 테크닉이라든지 특히 모던 쪽에서. 그런 거를
이제 3, 4년 때 배워서 음. 기본기를 쌓고 음. 그 다음에 응용을 한 컨템포러리 움직임들을 음. 더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발레는 말 그대로 1학년, 2학년, 3, 4학년까지 쭉 가고 그러면 그런 디렉터들이 오시면 어떤 픽업의 기회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쵸. 어. 그리고 학교 자체가 음. 크기 때문에 거기서 오디션도 많이 진행해요. 다른 무용단들이 와서. 그러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커넥션이 좀 좁은 편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학교가 100년도 넘었고. 그러니까 폴크방 하면은 유럽 쪽에서도 다 아시는 곳인 거죠. 주로 그 학생들은 나이 연령층은 어떠죠? 본인은 지금 뭐 어린 나이에 간 건 아니에요. 그쵸? 그쵸.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사 때 한국화를 전공하시고 졸업을 석사인데 2년 후에 하신 거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폴크방이라는 곳을 들어간 건데 아 참 어떻게 들어갔는지 얘기 안 했다. 오디션에 대해서. 일단 비디오를 그 보내죠. 기간에 맞춰서 다 보내고 그런 정보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음. 발레 10분, 음. 모던 10분, 음. 그리고 작품 1분, 음. 그리고 인터뷰 1분, 2분 정도를 영상으로 담아서 보내야 돼요. 스스로 인터뷰를 해요? 어, 아까 자기소개. 자기소개랑 그 매뉴얼이 있나? 네. 그대로? 네. 매뉴얼대로? 근데 뭐 질문이 매뉴얼이 몇 개 없고 그냥 왜 여기에 지원하고 싶고 왜 여기에서 공부하고 싶은지 를 가장 핵심적인 거. 네. 네가 뭐 때문에 여기 와야 되는지 네. 알려줘. 네. 이거잖아요. 그거죠. 근데 그런 정보는 어떻게 알았냐고 본인이. 그러니까 다- 뜻없이 그러니까 다차 리서치 한 거잖아요. 네. 본인이. 네. 그 욕망으로 가득 찼던 거야 그냥. 네, 가고 춤밖에 싶었으니까. 모르고 춤밖에 모르는 거야. 네. 그죠? 와, 대단한 거지. 근데 이거를 실천하기가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사실. 말이 그렇지. 그렇죠. 알아볼 수야 있지. 요즘에는 뭐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보고 치면 나오는데 이거를 해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진짜 높이 평가를 해요. 왜냐면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막 목까지 끝까지 올라왔다가 결국은 토해내지 못하고 다시 삼켜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씩 밟아 나갔던 그 기간이 또 어느 정도였어요? 예를 들면 그 인터뷰 뭐 안무에 준비하고. 준비하는 기간 음. 한 저는 3달 정도 음. 잡고 했던 것 같아요. 적다. 그러니까 인터뷰 좀 미안해요. 모던하고 발레였다고 했나? 네. 1분 1분. 아니요 10분. 토탈? 발레 10분, 모던 10분, 작품 1분, 인터뷰 1분. 작품 1분. 자, 발레 10분은 예를 들어서 바센타 하면서 바센타가 쭉 가는 거고, 아다지오부터 뭐 스몰부터 그랑 가는 맞아요. 거고, 그리고 모던 10분은 뭐 레파토리가 있는 건가? 아니면 자기 창작으로 인프로가 있을 것 같고, 왠지. 저 같은 경우는 인프로를 넣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들이 이제 매뉴얼을 정해줘요. 나는 너의 공간을 쓰는 능력을 보고 싶어. 너의 음악성을 보고 싶어.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 다 적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프로보다는 기본기나 좀 모던 테크닉을 보여주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니즈를 네. 좀 생각을 많이 했군요. 네. 어. 근데 인프를 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넣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모던 테크닉이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표현력이나 이제 창의력은 작품에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작품 1분? 네. 그러니까 나는 테크닉으로 승부 보자 해가지고 10분에 다 이제 10분짜리 영상에 테크닉으로 다 넣었던 거. 10분을? 네. 와, 그 테크닉도 말이 테크닉이지. 어떤 식의 테크닉을 말하는 거? 이거는 말로 표현하기도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람이나 리몽 같은 테크닉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테크닉. 네. 기본이 되는 신체의 기본 네. 움직임이 되는 마사그람이나 리몽, 호세 리몽의 테크닉, 트리샤 브라운 예를 들어서 네. 그런 기본적인 테크닉을 맞아요. 그래서 내가 기본기가 이만큼 단단하고 음악성도 좋다 라는 걸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이제
피나바우시가 나온 학교다 보니까 모던이 되게 강한 학교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사브람 테크닉과 호세 리몽의 테크닉 수업이 학교에 있어요. 그런